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 이상의 강세장 기억나십니까? 2달 만이더군요.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 여기에다가 밸류업 펀드 조성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죠. 자, 오랜 부진을 털어낼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박 부장님, 네.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적으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자를 찍은 상승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50포인트 이상은 진짜로 눈물이 납니다. 네. 눈물이 나고 이게 아쉬운 점은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 하고 마세요. 안 드릴게요. 하도 얘기 네. 많이 하니까는 일단 종가 기준은 52포인트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가 살짝 돌았었는데 오후에 바이오주가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게 바닥인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이 바닥을 찍었었던 건 맞겠죠. 왜냐하면 네.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업황 문제, 그리고 수급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항상 바닥이고 좀 어려울 때는 그런 노이즈들이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내일로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이거죠.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으면은 그래도 일부 6만 전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장중에 5% 이상대 상승은 그들에게는 조금 높아 보였나 봐요.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자리를 지켜주고 어느 정도는 상승 모습을 보여야 소부장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확산 효과가 있는데 오전까지 외국인이 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후에 좀 매도하는 모습이 일단은 조금 내일까지 좀 이연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거래 대금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데 섹터별로 확산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를 사려고 다른 쪽을 팔게 되는 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살아나게 되면 기타 소부장도 좋아야 되는데 오늘 블랙헬 바렐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은 10% 이상대 빠진 것들이 속출을 하는 즉 호재와 악재가 양면으로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네. 장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은요 악재는 반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역시 악재로 같이 반영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을 너무 좀 안심하게 볼 단계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강세장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될 지점들이 요소에 있다. 천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좀 보자면요. 속빈 강정이 아닌가? 예전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속빈 강정까지? 분명히 예상 외에, 분명히 뭐 기분 좋은 상승이긴 한데 일단 포인트는 우리가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금요일 외국인이 25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오늘 290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좋은 이슈가 있지만 그들이 보기엔 부족하다는 거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오늘 올라왔던 좀 섹터들을 보자면은 의료 AI 섹터였는데 거기는 개인기죠. 종목의 개인기고 2차 전지 업종군이 조금 올라와 주긴 했는데 이건 2차 전지의 업황 개선이기보다는 반발 매수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낙폭이 워낙 그동안 조금 많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어느 방향에 우리가 조금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야 할까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천윤재 대표 실력 없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저는. 내일장 우리가 좀 어떤 섹터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현재로서는 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가 내일 강해질 수 있을까?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역시나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저는 오늘 속빈 강정이다. 네. 내일장 어느 우리가 포지션에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환희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지고 천 대표님께서 본인을 굉장히 낮추시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 우리 박 팀장님은, 박종훈 팀장님은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를 같이 좀 지켜보게 되면 많이 사실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 맞아요. 장이었죠. 네. 예, 뭐 나스닥이 뭐 2.5% 네, 가까운 2% 이상 예, 빠졌으니까. 뭐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뭐 일부 사실 빅테크 중심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전을 또 보게 되면 IRA에 대한 일부 배터리에 관련된 일부 폐지 이제 그 세액 감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 일부 이제 IRA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 기업들도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일부 얘기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또 태양광이 또 반사수혜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어떠하냐면 빅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반독점 이슈가 모든 개별적인 그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번져나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뭐 행보나 언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재무장관에 대한 어떤 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모습.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히려 트럼프의 입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입에 시장이 많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 아닌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향후 우리가 좀 미국 시장과 또 국내 시장 같이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강한 상승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각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오늘 뭐가 있었냐? 재료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분명히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끝나고 나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했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6% 가까운 상승세 보인 거는 뭐 자사주 매입 영향이다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게 과연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냐, 이걸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일단 저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조금 지금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금요일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어느 정도는 올랐다 빠졌다는 일부 숨고르기로 그래도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같을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10조 단위 중에서 3조 원까지는 소각을 하겠다 그랬죠. 네. 그리고 3개월 안에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회사에서 어느 의지가 좀 보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서프라이즈는요,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삼성전자에서 계속 지금 업황 문제, 그 회사의 그 삼성전자의 뭐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이슈까지 나오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 예측을 못했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중에 오르는 것도 의외였고요.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오늘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 역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밸류업 관련한 삼성전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도 일부 들어가는 중이긴 하고요. 네. 일단은 많이 빠진 데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좀 단비였던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가가 5만 원 선이 무너지고 나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긴급 처방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었고, 예. 3조 원이 올해 안에 이제 소각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7조 원에 대해서도 일단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향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관련 계획을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어떤 재료라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일단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지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절차를 보게 되면은 과거 14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했었죠. 우리가 이때 좀 보자면은 매입한 금액의 50%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16년도, 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이런 말이 조금 있죠. 매입 10조 원은 분명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소각 3조 원이 좀 아쉬운 거 아닌가? 라는 조금 코멘트가 있거든요. 오늘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현된 이유도 자사주 10조 매입에서 조금 더 소각 규모가 더 컸다면은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지만요. 할 수 있지만 일단 최초의 발표부터 소각 규모가 더 크게 나왔다면은 외국인도 이렇게까지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거죠. 단발성 이벤트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가의 바닥은 형성해 놨다고 보고 있어요. 바닥은. 네. 단기적으로. 주가의 네. 바닥은 형성해 놨는데, 그럼 지금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주가의 턴어라운드, 우상향을 할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에서 주도권 확보를 아직까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의 먹거리였던
메모리 분야에서도 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크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가만히 생각했을 때 시중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퇴사해서 삼성전자 위기다라는 코멘트를 한 요즘의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기의식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은 그리고 저도 바라는 점은 우리 박현상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뭔가 비전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면은 주가가 현재 이 이슈에 맞춰서 조금 더 스텝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재료 그리고 이 정도 10조 매입과 3조의 소각 정도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제가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니, 뭐... 예, 현재로서는 좀 뭐 단발성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단발성 이거는 천 대표님의 분명한 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하실 거고 박 팀장님 네. 과거 사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자사주 매입. 그때와 지금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과거에 2014년, 뭐 2015년 그때 당시에 자사주 매입 당시에도 사실 자사주 매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냐 올랐냐 2015년과 2017년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첨예하게 좀 다른 양상을 보였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의 이제 업황 또는 지금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실적 개선,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미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의 어떤 주가가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지금에 들어가 있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좋은 뉴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하락세의 원인이 뭐였는가를 봤을 때 내부적인 경영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또 HBM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자사주 매입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다 또는 내려갈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박 부장님, 네. 2017년 때도 자사주 매입 당시 발표가 있었고 그 뒤로 물론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2달 정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뭐 이런 형국을 그때 보였거든요. 그때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분석을 해본다면 15년도에는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2달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빠진 게 아니고 코스피도 같이 빠졌고요. 근데 한국이 빠졌다. 그렇죠. 라고 그리고 봐야 되는 2017년도에 1월 1일 날 발표했을 때 1월 25일 날 발표했을 때 9조 3천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코스피는 횡보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일부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한 2017년도 4월부터 다이렉트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상 아웃퍼폼 한 거는 삼성전자가 3개월 후부터는 코스피를 아웃퍼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마 서버 쪽 클라우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는 이런 그 소각 매입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더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져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제가 약간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실적이 좋아지면 되잖아요. 혹은 HBM4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디램 업황이 좋아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건 중국의 CXMT 쪽에서 중국에서 저가 반도체로 쫓아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만약에 해결이 됐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 봤을 때는 주가 6만 원 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닥을 잡고 싶어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바닥일 때 아직 사면 안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6만 원 깰 때도요. 6만 원 깨서 5만 7천 원 갔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이틀 연속 7% 이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올라온 날 대부분 분들이 다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 올라갔거든요. 항상 이게 이거죠. 우리가 주가를 올라가는 트리거는 3개가 있다 치면은 하나 해결되면 5% 오르고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3개 다 해결한 다음에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헛헛하고 화내는 이유가 TV 보고 욕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니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다 해결되면 보니까 이미 떠 있더라. 근데 옆집 영희 아줌마는 바닥에서 제일 안 좋을 때 샀을 때
그때도 지금 30%하고 수익이 났는데 지금 왜 사라 그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웬만한 주식의 트리거가 2차전이 똑같을 거예요.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당연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이벤트가 과거로 봤을 때는 그쯤에서 주가가 멈춰주게 하는 이벤트는 맞았었어요. 즉 우리가 여기서 주가를 잡아줄 수 있는 네. 지금 우리가 이 이벤트 없었으면 삼성전자 4만 원대 가 있을걸요 아마. 그러면 지금 주가지수 어떻게 했습니까? 2,300대 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상상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와 지금 2,400, 또 있으면 2,500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점심 방송을 제가 한경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분위기. 2시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점심 때 12시부터 1시 사이에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 이벤트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루 반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더 가느냐 안 더 가느냐. 하루 전에는 우리는 더 제발 빠지지만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이슈도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거 개인적으로 이런 이벤트는 하방은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불과 지난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어디까지 빠질 거냐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180도 이 사람은 만강의 동물이라고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또 잊고 있었나요?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이 그 삼성 오너일가 상속세 납부와도 연관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연관도 있다라는 또 코멘트가 시장에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네. 과거에 조금 또 사례를 보자면요. 과거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3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오너가의 지분율을 5%로 맞췄던 우리가 또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는 4.7%, 4.6% 정도,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5%가 네. 5% 미만이거든요. 5% 미만인데 어쨌든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다시 오너가의 지분율을 5% 정도 맞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상속세에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조로 일단 사야 되고요. 이해로 우리가 세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조를 소각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상속세를 해결한다? 이거보다는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상속세 개념보다는 오너가의 지분율 5%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9조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오너가의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서 9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 절차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이재용 회장이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상속세를 해결한다 이게 악재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제가 우리 박현상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머리가 꽝 했던 게 지금 시장에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구간은 좀 바닥 구간이 맞고 오히려 지금 이 많은 이슈들과 재료들 그리고 우리들의 입방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호재거리로 저는 작용할 거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지금 시점입니다. 네. 천 대표님, 박 부장님 말 듣고 우리 라이브 중에 또 약간의 생각이 바뀌셨네요. 네, 배웠습니다. 화답을 해주셔야겠는데. 화답. 아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그 삼성 오너일가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상속 납부를 위해서.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방어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고 물론 추측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담보 비율 문제 때문에 그러죠. 저희가 신용 매매든 주식을 빌린 거 입장에서는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증권사에서 뭐라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너 일가들이 담보를 맡길 때 그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만 원이라는 단가, 5만 5천 원이라는 단가, 5만 원 단가가 그들의 담보 비율을 허물 수 있다, 허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일단 지금 추측일 뿐이고요. 그리고 기사상에서도 한두 개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담보 비율 때문에 자사주 매수가 나왔다 이런 거는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즘 뭐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박종원 팀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트럼프보다 더 화제의 인물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드 오프머를 피고로 추가했다. 이거는 전선을 확대했다, 전쟁을 확대했다 이 얘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오픈 AI와의 뭐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 대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건 이제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난 작년부터 뭐 지속 소송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했다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소송이 좀 일어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찌 보면 정부 효율부죠.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네, 이제 수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어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형 AI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시장 점유율에 따른 일부 어떤 브레이크를 좀 걸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그록이라는 어떤 생성형 AI 플랫폼을 가지고 일부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뭐 그러한 여러 이제 오픈 AI와의 여러 이제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어깨가 이제 좀 높아졌죠. 어깨가 높아지면서 어깨가 높아진 정도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를 당선시킨 1등 공신으로서 그렇죠.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오히려 트럼프가 더 점잖게 느껴질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입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거에 트럼프도 정말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정말 괴짜스러웠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성공시켰고 어떤 사업적인 방향성은 정말 나무랄 데 없지만 정말 괴짜스러웠고 이 두 괴짜가 앞으로 2025년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입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며 또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는 아무도 저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항상 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지금에 있던 소송도 아마 저는 더 확전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부 지금 빅테크에 관련된 반독점 이슈가 아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에 가서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조금씩 발목을 잡는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 빅테크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몰렸던 수급이 조금 빠진다 이런 분석도 있고 잠깐 국내 이야기 짚고 넘어가죠. 박 부장님. 네. 네이버가 지난주에 AI와 관련된 비전 발표를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또 탄력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빅테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가 전망? 일단 미국의 플랫폼 기업 대비해서는 네이버 올라오는 폭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과거의 네이버보다는 조금 좋아지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꽤 잘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단 24라 그래서 컨퍼런스 개최해가지고 넥스트 N이라는 주제로 AI를 활용한 네이버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주요 키워드가 온 서비스 AI, 즉 아시다시피 온 서비스 AI, 개인화된 쇼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충분히 제가 좀 일부가 봤는데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반품을 확대하고 무료 반품이죠. 3시간 이내 배송 굉장히 꽤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이버 보시면은 커머스에서는 쿠팡과의 성장률 격차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광고에서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쟁 그리고 지금 요즘은 좀 얘기가 들어갔지만 알리라든지 테무 같은 중국형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커머스 쪽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다라는 평가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거는 다음 분기 실적이 다행히 역시.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주가는 천천히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형성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한 실적이 내년 1분기 정도에 2분기 사이에 볼 수만 있다면은 저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좀 네. 보시는 게 어떨까. 예. 네이버가 우리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의 판의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본격적인 수익성, 매출 검증에 들어갔다는 거죠. 다양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AI와 관련된 사업이 머스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봇 산업, 자율주행, 더 크게는 우주 탐사 뭐 이런 분야로 연결지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 쪽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는 관심이 필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주위에서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게 있는가 했을 때 로봇 청소기밖에 없어요. 저는. 예, 아직까지. 예,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쉬울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강했던 이유는 뭐죠? 전기차죠. 전기차가 우리 실생활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해당 섹터가 저는 한동안 아주 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 섹터 역시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아직까지 크게 쓰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단기적인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항상 주시장을 보시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아직 볼 필요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주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그 로봇계를 또 선보이기도 했고 또 일론 머스크는 뭐 로봇 택시도 선보였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뭐 확장성을 가능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때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이제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그 보디가드 대신에 로봇계를 요번에 이제 채용을 해서 로봇계를 산다라는 이제 로봇계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 로봇계가 보디가드 역할을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군요. 경호원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그럼 이제 대안이 나타나면 달려가서 그렇죠. 무는 건가요? 무는 아, 것까지 물지 모르겠습니다. 못하겠구나. 예. 네. 예, 발길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뭐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빅테크의 많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자체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여러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의 AI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이게 입혀져야 될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전기차도 될 수도 있지만 네. 로봇에서도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가 입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산업용 로봇도 지금 현재 많은 이제 발전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공장을 가동하거나 그러한 어떤 산업용 로봇 자체도 최근에 많은 이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뭐 로봇 청소기부터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정말 가사 일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까지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들겠지만 저는 내년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부 프로토타입이나 이러한 모델들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의 생성형 AI가 그 소프트웨어를 차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전시장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한번 입어본 사람으로서 어. 로봇팔로 제가 100kg짜리를 한번 들었어. 아, 어색하긴 했지만 들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들리긴 들려요. 아, 네. 들려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막 이렇게 들리냐 이건 아니고 어색했지만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발전될 개선될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면 이거 머나먼 미래인 건지 손에 잡힐 생각보다 가까이 올 수 있는 미래인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일단 최근에 로봇주 트레이딩은 그 일론 머스크 즉 테슬라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트럼프 초기 규제 완화로 인한 로봇택시 검토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은 FSD 즉 자율주행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자율주행보다 로봇 섹터가 좀 더 크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환이게 되겠죠. 즉 이게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로 해서 충분히 이게 화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저 로봇 투자 관점에서는 개별 종목이 좀 흑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이 아직까지는 물론 일부 종목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대장주로 해석되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실적 재무 상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오래 들고 가기가 애매한 거죠. 작년에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엔 언제 쫙 치고 갔냐면은 로봇 ETF 출시한다 그 전해가 제일 셌었어요. 네. 즉 수급적인 이슈가 붙을 때라든지
혹은 최근처럼 아까 박종훈 팀 말씀하신 로봇계 스포츠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중에서 트럼프 뭐 경호한다라든지 뭡니까 이슈 플레이가 가능한 섹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테크니컬 트레이딩만 많이 해요. 즉 이평선 보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종목 얘기할 때 이 종목이 더 좋다 할 때는 이평선 모이는 종목 로봇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경제적인 혹은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찾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끌리는 쪽의 뭔가 그런 섹터를 좀 더 고를 필요가 있는 거지 아직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여러 로봇주와 관련된 평가들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너무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주시고 왜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루닛 듀노 AI 의료 관련 주들이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천 대표님. 일단 중요한 점이 우리가 이 직전에 말했던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 성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많은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냉정하게 보자면요. 이 루닛이라는 종목 역시도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6만 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한 번에 또 와장창 무너졌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AI 진단 분야 협력 소식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긍정적으로 모든 지금 재료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루닛이라는 종목, 그리고 루닛과 함께 또 쌍두마차인 뷰노라는 종목, 그리고 AI 진단 관련된 섹터된 종목들이 강세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중요한 점은요, 시청자분들. 재료가 아니고 매출 성장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시나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 단발성 재료로 인해서 오늘 뭐 상한가에 가까운 27% 정도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상승 마감한 상황이지만 내일장까지 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다음 달까지도 지속적으로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이다. 조금 더 구체화된 뭔가의 코멘트가 있어야지만 이 오픈 AI 종목들도 강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빅파마 아니겠습니까? 협업 소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 굉장히 큰 호재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빅파마가 계약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고 이게 이렇게 보이죠. 약간은 그 루닛 뷰노 같은 AI 의료 진단 섹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요, 네. 약간 미국과 결이 비슷해요. 미국에 지금 팔란티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거의 10배거가 날 정도로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뭐가 있을까? 사실은 루닛 뷰노가 2023년도에 거의 다 10배거가 났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 판단할 때는 그들이 했었던 그 플랫폼 루닛은 스코프라 그러고요. 그리고 뷰노는 딥카스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실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실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는 보이고 있고요.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도 계속 계약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재무가 아직 조금 개선이 좀 덜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재무 상태가 언제 좋아지냐면 흑자 전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분기별로 봤을 때 조금씩 마이너스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그런 시기를 노리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일종의 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뭐 단발성 이슈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뭔가 계약이 체결된 것만큼 조금은 미국과 우리가 항상 주도주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좀 같이 가고 있는 주도 섹터의 그 섹터에서 우리도 같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결에서는 루닛 뷰노, AI 의료 진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후보군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박 부장님께 또 질문 드릴 HLB는 네.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HLB도 좋은 기업이긴 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죠. 팬들이 만든 기업, 많은 기업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매수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5월 달에 기억을 할 겁니다. 그 FDA 관련해서 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보완할 사항이 없다. 이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부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FDA에 좀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는 저희 뉴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쳐다보고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강하게 쫙 뭐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를 칠 정도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HLB가 많이 올라갔는데 알테전 많이 빠졌어요. 네. 뭡니까? 지금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 나왔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보건복지 장관 임명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백신에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죠. 불신하는 인물로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센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HLB가 왜 올랐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거는 해볼만 하다. 이게 시장이 항상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투자자분도 국내 시장 이럴 때 말 다르는데 내가 못 해먹겠다. 이 얘기 많이 하신 이유가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미국 시장 이슈, 그리고 우리가 네. 그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 단에서 금리 인하가 일단 12월에 스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좋은 이슈는 아닌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HLB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등,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 주말 사이 미국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으니까 바이오주는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야 전반적으로 뭐 수급 탄력을 붙는 섹터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 좋지 않죠. 좋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좋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바이오 섹터가 우리 금리 인하 영향도 분명하게 큽니다. 그리고 오늘장 보자면은 뭐 루닛 그리고 HLB 그룹주 말고는 크게 강세였던 종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론 역시도 이 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그 주가 부양에 약간 부담스러운 코멘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종목들이 와장창 올라갔을 때가 있었던가라고 우리가 반문해 보자면은 코로나 시즌에는 코로나 관련 백신이나 이 보관, 운송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뷰티 쪽, 이쪽 올라갔고, 그 다음 뭐죠? 최근에는 비만약 쪽이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투자하실 때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지, 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와장창 다 잘 갈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약간은 눌리는 재료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다음 짚어볼 부분이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지난주에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전기차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7,500달러.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이 된 거죠.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이양팀이 말이죠. 예. 구체적인 논의 상황까지도 나왔어요. 정확히 뭡니까, 내용이? 지금 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세금 감액,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일부 세금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상 지금 IRA 법안 안에 뭐 여러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뭐 태양광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뭐 2차 전지부터 뭐 다양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마 일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좀 튀어나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 상황에서 여러 상원의원들이 사실상 많은 지지율을 받게 되면서 했던 많은 주들에서 그 주들에서 사실상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나 이러한 네.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표를 얻었던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냐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전면 폐기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이런 거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 자체가 나는 여기다 쓰고 싶은데 이거를 왜 세액 공제에다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내년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간의 판매에 대해서 일부 훼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기업,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훼손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일부 점유율을 다시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호재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의 여러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내년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2차전지 섹터가 또 한 번의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이죠. 좀 안타까운 건데 박준 대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트럼프 입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AMPC 우리가 세해 감면 관련 크레딧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이 되느냐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3분기 LG 엔솔 실적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흑자의 대부분이 AMPC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주식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AMPC 규모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텐데 했어 왔었고요. 그것이 불투명하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많이 깎이더라도요, 혹은 없어지더라도요. 그 나와야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 주가는요, 이미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혹은 당선하기도 전에 그것을 반영해서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빠진 부분이 시장이 생각했을 때 선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분기 실적까지 발표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AMPC가 어느 줄어들더라도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만큼 나오겠다라는 게 실질 회사 쪽에서 하나씩 얘기가 나오는 순간이 거의 바닥권을 이룰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조금 많이 빠질 때 매수, 오를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좀 매매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천 대표님도 2차 전지의 반등은 단기적 반등, 반발 매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반발 매수세가 맞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업황이나 지금 투자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비우호적인 건 맞기 때문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살짝 내보자면은 우리 앞에서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IRA 법안 관련해서 폐지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좀 지배적인 의견이죠. 시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핀셋 수정으로 중국 관련된 부분만 건드려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결했다라고 또 말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 많이 된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고, 그리고 전기차향 기업보다는 그래도 ESS 향으로 조금 더 힘을 쏟는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LFP 배터리가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핀셋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 시장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먹거리로 좀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제가 요번에 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내심 좀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엄청나게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상해에서 FSD 관련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외국계 기업은 유일하게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까지 그걸 쓸 수 있는 승인까지는 아직 내려온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조금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고, 지금의 일론 머스크의 어떤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중국 시장을 무조건 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미중 무역 간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2차 전지나 전기차에 관련해서도 크게 어떤 요동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말이죠.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분기 투자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얼마 전에 전해드렸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있는 곳이죠.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니까 최대 보유 종목이었던 애플 비중을 줄였고요. 현금 비중을 늘렸고요. 뭘 또 새로 담았냐 봤더니 도미노 피자, 또 수영장 용품업체, 풀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을 담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빅테크 비중을 줄이고 도미노 피자, 수영장 용품업체 주식을 담았다. 일단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 내수주잖아요. 네. 일단 근데 내수주 중에서 그래도 필수 소비재, 필수로 있는 것만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빅테크들은 줄였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밸류가 좀 높은 종목들은 줄였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장이 조금 빠질 것 같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뭘 많이 봅니까? 통신주라든지 내수주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거랑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거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주식이 좀 비싸다. 사실은 미국이 많이 올라온 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뭔가 엔비디아를 보고 테슬라를 보고 뭔가 좀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성장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과거로 봤을 때 버핏은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빠지고 이거를 우리가 저거 배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일종의 시장에서 일부 얻으면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최근에 미국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뭐 S&P 기준으로 물론 EPS 상승률은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PI 같은 경우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버핏은 적당히 원래 자기가 하고 있는 루틴대로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네. 이른바 주름을 잡았던 빅테크들이 점차 무대 뒤로 물러나고 있다. 이건 되게 구조적인 변화 아닌가요? 미국장을 바라볼 때.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부장님과 뭐 일맥상통한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인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네. 워렌 버핏이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할까? 당연히 이제 경기가 이전처럼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유하겠지. 그냥 저희는 뭐 심플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랠리에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이 향후 기간 조정이 될지 또 일부 어떤 주가의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러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금 보유량을 극대로 늘리는 것이 이제 이롭다. 그런 부분은 지금의 어떤 랠리가 어느 정도는 좀 과열권에 도달했다. 네. 이런 부분을 아마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성장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에서 가치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천 대표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또 쉽게 가자고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요. 먹거리는 가장 나중에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원도 가장 나중에 끊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대두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트렌드에 맞게 지금은 저는 좀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공격적인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건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큰 흐름들 아까 빅테크 말씀드렸죠. 트럼프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경주만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